반갑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스텝스 테라피의 쇼팽 같이 놀자라는 책의 주제곡이에요. 반갑습니다. 오늘 밤에는 제가 만지는 수학의 수화 연산 파트를 또 색다르게 한번 활용해 보려고 준비를 했어요. 오늘의 메인 교구는요, 타워링입니다. 이 타워링에서 동그란 이거를 골이라고 부르고요. 이 꽂아둔 요거는 타워링 판이라고 불러요. 이런 정식 명칭은 만지는 수학회사에서 이렇게 부르게끔 정한 것 같아요. 저는 그 교구의 명칭을 이 다이어리 안에서 헷갈릴 때마다 찾아봅니다. 여기 보면요, 고리라고 적혀 있고요. 그 다음 타워링판. 네, 이걸 꼭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교구가 다양한 종류가 있다 보니까 헷갈릴 때 있잖아요. 아이한테 타워링 들고 와봐 하면 아이가 이거를 알아서 들고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정해진 이름을 한 번씩 불러봐 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만지는 수학 오픈 스터디를 하게 된 지도 어느새 4주차에 들어왔어요. 총 8회를 하기로 했는데 벌써 절반을 달려오게 됐습니다. 제가 요즘 밤마다 라이브 방송을 해요. 화요일에는 저희 아트 사이언스, 월간 사이언스 오리엔테이션 라방을 했었고요. 어제는 제가 늦은 밤에 과학 실험을 하는 라이브 방송을 비공개로 했었는데요. 밤마다 라방을 하다 보니 이제 이 밤이 기다려집니다. 저를 기다리고 계실 엄마들 생각에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면서 오늘은 어떤 걸 알려드리면 유익한 시간이 될까 하루 종일 고민을 했었어요. 수학과 과학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학문인 것 같아요. 과학을 잘하려면 수학을 잘해야 되고요. 수학을 잘하면 과학도 즐겁게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너무나 단순해 보이는 원리를 아이 엄마가 되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저는 이공계 출신이지만 수학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도 그럴 거예요. 수학은 왠지 막 답답한 느낌? 근데 제가 이 만지는 수학을 통해서 우리 아이에게 재밌게 수학을 접근해 주려고 끊임없이 활용법을 머릿속에서 구상을 하다가 와, 수학이 이렇게 재밌었던 과목이었구나, 재밌는 과목이었구나, 이걸 뒤늦게 깨닫게 됐어요. 한 30년만 일찍 깨달았어도 제가 더 수학을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치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또 가장 빠른 때라는 생각과 함께 어느덧 부록의 나이를 넘긴 저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수학으로 제2의 삶을 꿈꾸고 있어요. 그렇다고 다시 전공을 수학으로 바꿀 건 아니지만 이 엄마가 느낀 수학의 재미를 우리 아이랑 공유하는 그 하루하루의 즐거움, 이게 또 제2의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더라고요. 저도 기회가 된다면 제가 그동안 찍어왔던 만지는 수학 활용법 라이브 방송을 책으로 한번 내어보면 좋겠다, 이런 막연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이 교구는요, 썬블럭이라는 교구예요. 이 썬블럭이 단순히 숫자를 나무 블럭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게 아니라 이 안에 숨어있는 수학적 원리가 너무나 알면 알수록 괜찮아서 한번 보여드리고 있어요. 이거는 기회가 되시면 한번 만나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썬블럭을 2세트를 샀거든요. 내돈내산입니다. 제가 좋은 건 계속 사는 그런 취미생활이 있는데요. 이걸 이제 라이브 방송 할 때마다 꺼내서 쓰고 다시 정리하려니까 처음에 이게 어떻게 쌓여 있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직 정리할 시간이 없어서 정리를 다 못했어요. 제가 날마다 방송을 찍다 보니까 이제 저의 작업실에 거실은 사이언스 라방을 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놓고 지금은 안방에서 수학을 하는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이제 점점 방마다 과목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아이의 방해를 받고 싶지 않아서 아이는 일단 맡겨놓고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방송을 찍고 있어요. 저희 아이가 늦은 시간까지 잘 안 자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이 작은 상자를 어떻게 정리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금 이제 이걸 손을 덜 댄 큰 상자를 보고서 그 원리를 생각하게 됐어요. 보니까 이 썬블럭의 원리가 이제 이런 숫자들의 높이를 합쳐서 수학의 덧셈의 원리를 표현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두 개만 한번 꺼내 볼게요. 4와 6, 5와 5. 4 더하기 6은 10이라는 것과 5 더하기 5가 10이라는 것을 머릿속에서 계산하고 나서 이걸 비교해 보면 높이가 같습니다. 그래서 두 수의 합이 같으면 나무 숫자 블럭을 쌓았을 때 높이가 같다는 원리를 여기다가 설계를 했었어요. 썬블럭을 만들 때. 그리고 우리는 이제 정리하는 게 막막한 거죠. 만약 이걸 제가 여기 다 엎어버리고 다시 원상태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시간이 조금 걸릴 거지만 계속 이런 단순해 보이는 정리 활동이 수학적 원리가 숨어 있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깨닫게 된 것을 우리 아이도 스스로 깨우치길 바라며 저는 아이에게 원리를 정확하게 지금은 설명을 안 하려고 해요. 아이가 스스로 생각해서 사고력을 키우고 먼저 깨닫는 기쁨을 느껴가지고 저에게, 엄마에게 알려주길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마냥 기다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교 교육과정에 들어가게 되면 학년마다 이수해야 될 그런 목표들이 있거든요. 그 이수 과정을 아이가 잘 못 따라갈 때는 저도 좀 도와주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아직 그래도 학교를 안 갔으니까 아이가 깨우치고 스스로 깨우치고 그 스스로 알게 된 기쁨을 엄마에게 전해주기까지 조금 기다리려고 해요. 자, 그래서 이런 정리하는 방법을 보면요. 이건 지금 숫자가 많아서 조금 복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단순한 상자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숫자 나무는요, 더 그림책 매스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 교구예요. 반갑습니다. 여기는 숫자가 그렇게 많진 않지만 그래서 쉽게 한번 깨우칠 수 있는 탐구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원리는요, 6 더하기 5 더하기 1은 얼마일까요? 자, 여기 5 더하기 1은 이걸 한번 꺼내볼까요? 말로만 하면 또 잘 안 들리니까. 이게 숫자 1을 표현하고요. 그 다음 이렇게 하면 덧셈의 원리가 됩니다. 1 더하기 5는 6이라는 이 수학의 연산을 연산이 빠른 친구는 4살에도 하더라고요. 1 더하기 5는 얼마예요? 하면 머릿속에서 암산처럼 4살 아이가 이걸 말하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와, 수학 천재가 되려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시기에 표현할 수 있는 놀라운 그 순간들이 오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높이가 같으니까 이 5랑 1을 더하면 숫자 6과 같아요 라고 설명해주면 나중에 아이가 1 더하기 5는 얼마일까요? 라는 걸 경험을 기억해내면서 맞추는 그런 놀라운 효과가 일어납니다. 네. 그리고 이걸 다시 제자리로 갖다 놔 볼게요. 여기 6이라는 숫자가 여기 있었고 5, 1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세 개의 숫자 나무는 다 합치면 얼마일까요? 6 더하기 6인 거죠. 6 더하기 6은 얼마일까요? 하면 네, 금방 계산이 되시죠? 12라는 거. 그 다음부터 여기에 높이가 다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그럼 이것도 10이고요. 이것도 12. 그 다음 여기도 12가 돼요. 이쪽 줄도 12. 여기는 저희 이 상자 안에 피스가 총 14개여가지고요. 여기는 그냥 원래 숫자 10과 1 하나까지만 있습니다. 네, 여기 한 칸 비는 게 본품 구성에 맞아요. 14개를 조각을 맞추려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숫자 나무를 가지고 단순하게 한번 트레이닝을 하고 나서요. 그 다음 이 썬블럭을 정리할 때 5 더하기 5 더하기 5 더하기 5, 5가 4개 있네요. 네, 우리는 조금 연산을 잘하는 연령의 아이라 생각하고 5, 4, 20에 여기 1이 2개가 있어요. 22죠. 이 한 줄이 나타내는 숫자의 총 합은 22입니다. 네, 지금 저는 약간 고학년의 수준에 맞춰 빠르게 한번 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줄도요. 4 더하기 6은 10, 4 더하기 6은 10.
그러면 12 두 개니까 20이죠. 거기에 숫자 2가 있네요. 22. 그렇게 해서 이쪽 줄이 전부 다 여러 가지 숫자들을 합치면 22가 나오게끔 해야 돼요. 여기도 22. 여기서 마치 규칙적으로 똑같은 수 두 개를 놓고 이제 22 이렇게 맞춰줬죠. 그리고 2를 두고서 22라는 걸 이렇게 금세 찾아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1 더하기 9는 10, 1 더하기 9는 10, 여기 두 개가 있으니까 22. 근데 여기서 꼭 이 모양만 답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정리하는 방법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것뿐 아니라 또 있습니다. 위치를 바꿀 수도 있어요. 어떤 여러 가지 수를 합쳐서 이 한 줄이, 세로 줄이 22를 나타내면 되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썬블럭을 정리하는 수학적 원리를 제가 오늘 유심히 정리하다가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인수의 벽이라고 해서 이거 초등학교 과정에 나오는 거거든요. 1번 아래와 같이 12 숫자 탑을 만들어 보세요. 2번을 보면 이 12를 나타내는 이 숫자 탑에 어떤 수로 이렇게 나누어서 높이를 똑같이 맞출 것인가,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로 12번 나눠도 되고요. 2로 6번을 나눠도 되고요. 3으로 4번을 나눠서 이렇게 탑을 쌓아도 괜찮고요. 4도 괜찮고, 더 표현을 하자면 6도 있을 수 있고요. 네, 동일한 수들로만 나누어진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그 외에 꼭 동일한 숫자로 탑을 안 쌓더라도 12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하죠. 네, 이런 거를 우리가 종이에다가 계산을 하듯이 풀어내면 아이들은 금세 지치고 흥미를 잃기가 쉬워요. 근데 이런 수학적인 교구를 가지고 놀아주면 재미가 있습니다. 어른이 해도 재밌거든요. 이걸 유아기 때 하는 게 아니라 초등학생 때도 할 수 있다는 거. 초등학생들도 금세 수학에 흥미를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재미있는 교구를 가지고 함께 활용하면 훨씬 더 수학을 흥미롭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저는 예전에 수학 문제집을 정말 기계적으로 풀었던 학생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열심히 수학 문제를 풀다 보면 손가락이 아픕니다. 써야 되니까. 그럼 이제 손가락이 아프니까 잠시 쉬려고 도서관에서 이제 책을 읽으러 가요. 수학 문제를 이제 좌뇌를 이용해서 열심히 풀었기 때문에 잠깐 머리를 쉴 겸 이제 어떤 책을 찾으러 갔냐면 문학 장르의 책을 찾으러 갔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독일 문학에 조금 심취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독일 문학 중에서도 이제 유명한 작가 한 분을 정해서 그 작가님의 책만 찾아 읽었었는데, 제가 그때 당시 헤르만 헤세 작가를 참 좋아했었어요. 그분의 대표작이었던 데미안을 통해서 헤르만 헤세는 왜 이런 책을 썼을까? 그 작가가 궁금해서 이제 수학 문제 풀다가 머리가 지끈거리고 더 이상 풀기 싫어지면 이제 또 다른 장르의 다른 파트의 과목을 찾으러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괜찮은 학습법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수학을 끊임없이 공부하다가 지치면요, 잠깐 쉬고 정반대되는 과목을 한 번 더 이제 접근하게 되면요, 안 쓰는 뇌의 다른 파트를 자극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이 수학을 어떤 엄마들은 프린트를 해서 워크지를 계속 풀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가 꼭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이가 그 워크지를 계속 풀다 보면 지칠 수도 있어요. 그때는 잠깐 멈추고 워크지 대신에 뭐 다른 교구놀이를 함께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는 서론이었습니다. 우리 오늘의 메인 교구, 만지는 수학에 있는 타워링이에요. 이 타워링이요, 제가 돌쟁이 아가들, 구강기 아가들한테도 노출해줬던 교구인데요. 그때 당시 엄마들이 이거를 아이 손에 쥐어주면 입에 넣을 거다, 이런 걱정 많이 하셨는데, 신기하게도 애들이 이걸 입에 넣지 않았어요. 여기 다시 꽂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쟁이 엄마들이 만지는 수학의 이 타워링이 그래도 아이가 잘 활용을 하니까 이거 가지고 1년 가까이 타워링만 열심히 또 활용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단순해 보이는 타워링이요, 이게 이제 연산과 접목이 되면 고난도의 타워링이 됩니다.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집에 이런 스티커를
많이 준비해 놨어요. 제가 쓰려고 준비했습니다. 저희 아이는 그렇게 스티커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제가 좋아서 샀어요. 그 중에서 여기 숫자가 많이 적혀 있는 스티커는 마치 우리 만지는 수학에서 백판을 나타내는 듯한 느낌의 숫자도 1부터 100까지 이렇게 있어요. 가격이 저렴합니다. 저는 이런 걸 사러 갈 시간이 잘 없어요. 그래서 한번 가서 1년치 쓸 걸 사옵니다. 제가 이 스티커 2장을 넉넉히 꺼내고요. 여기는 그냥 이제 숫자를 모르는 아가들을 위해서 색깔로 구분하려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 반짝이는 예쁜 거 좋아하는 여자친구들을 위해서 이런 예쁜 스티커도 준비해 봤고요. 제가 지금 뭘 하려고 하냐면요. 먼저 이제 저유아 아이들, 돌쟁이 아가들, 그 아가들은 이거를 다 빼서 수세기, 즉 1:1 대응 놀이를 하나씩 해도 좋아요. 먼저 만 3세 이전의 아이들한테는 이걸 가지고 1, 2 할 때는 2개를 갖다 주고요. 3 할 때는 3개를 쌓아주고요. 4에는 이 고리 4개를 쌓아줍니다. 이렇게 위에서 쳐다보면 느낌이 잘 안 오지만 개수를 이 타워링 판에다가 꽂아 볼게요. 이런 높이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우리 아이들 가지고 있는 수학 교구 중에 비슷한 것들이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있는 걸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네, 이거는 우리 저유아 아이들이 수의 개념과 1:1 대응 개념을 알아갈 때 흔히 쓰는 건데요. 우리 만지는 수학은 보통 5세 친구들이 많이 접하게 돼요. 그리고 저는 최근에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도 이 교구를 찾는다는 걸 알게 됐고, 그리고 많이 안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수준을 조금 높여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수학에서는 연산이 이걸 뺄래야 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파트인 것 같아요. 수학에서 하이라이트가 연산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그 연산도 이제 단순한 사칙 연산 외에 또 다른 어려운 공식과 접목이 되면서 복잡한 사고를 요구하는 그런 연산들 있잖아요. 그런 걸 하려면 기초가 탄탄해야 해요. 그래서 그 기초를 이제 유아기 때부터 쌓아주면 좋은데, 이런 구체물을 이용해서 뭔가 논리적인 사고를 덧붙여 보겠습니다. 이 타워링에 들어가는 교구는 색깔이 2개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주황색은 1의 자리 숫자, 초록색은 10의 자리 숫자야. 자, 이해가 되실까요? 이건 10의 자리 숫자, 이건 1의 자리 숫자. 그래서 이 두 수가 만나면 11이 되는 거예요. 11. 그 다음 1의 자리 숫자가 하나 더 늘었어요. 이제 여기다가 꽂아서, 이건 10의 자리 숫자, 1의 자리 숫자, 12가 되었어요. 13을 표현하면 이렇게 되고요. 자, 보이실까요? 13입니다. 그 다음 반대로 돌려서, 자, 이제 이거는 반대로 돌리니까 조금 헷갈려서 요거를 일단 13을 빼놓을게요. 3. 초록색은 10의 자리 숫자.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10의 자리 숫자가 2개예요. 20이라고 생각하고요. 20. 그 다음 1의 자리 숫자를 2개 넣어볼게요. 자, 이 수는 22라고 생각합니다. 22. 좀 전에 제가 13이라는 숫자를 만들었어요. 10의 자리 숫자 하나, 1의 자리 숫자 셋. 이건 13이라고 하는 겁니다. 13 더하기 22는 얼마일까요? 라는 두 자리수 연산을 우리가 5세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거의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한 자리수가 아니기 때문에 숫자가 커질수록 아이들은 조금 부딪히는 그런 벽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구체물을 통해서 이거는 10의 자리수, 1의 자리수, 이거 10이 2개 있네, 20, 1이 2개 있네, 22예요.
거기에 10이 하나 더 생겼고 이제 이걸 합쳐볼 거예요. 13을 1이 3개가 더 생겼어요. 1의 자리 숫자가. 자, 이렇게 합치면 이 수는 어떤 수일까요? 10의 자리수에 3개가 왔고요. 1의 자리수에 5개가 왔습니다. 35가 되어요. 네, 이런 걸 아이가 이해할 만한 눈높이의 그런 언어를 사용을 해서 설명을 해주면요. 아이들이 놀랍게도 이해를 잘 해요. 그리고 응용도 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조금 더 숫자를 키워보려면 우리 이제 세자리수 연산을 이걸로도 가능한데요. 세자리수에는 뭔가 또 다른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걸 제가 스티커로 표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초록색 스티커를 주황색에 몇 개만 붙여볼게요. 이제 이 초록색 스티커가 붙은 이 고리는 100의 자리 숫자인 거예요. 100의 자리 숫자 한 3개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100의 자리수, 10의 자리수, 1의 자리수 111이에요. 111. 그 다음 이 111에 200, 32 이렇게 할까요? 111 더하기 232는 얼마일까요? 이걸 이제 6살 아이에게 질문을 해본다고 하면 이제 이거를 합쳐서 개수를 세면 각 자리수에 의미하는 숫자를 정확히 눈으로 보면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343. 예, 이렇게 해서 구체물을 가지고 아이에게 추상적인 개념을 접근하게 됐을 때 아이는 머릿속에서 이걸 떠올리면서 나중에는 이런 고리가 없어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물이 어떤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할 때 연결 짓는 고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해 보이는 이 타워링으로 다양하게 숫자를 더 키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3자리수까지 표현을 했는데 4자리수를 표현할 때는 또 다른 이제 색깔의 스티커를 붙여서 이거는 1000의 자리수, 100자리수, 10의 자리수, 1의 자리수. 그래서 이 숫자를 읽어보자 하면 1343 이렇게 한번 응용해서 읽어보면요. 이 타워링 가지고 이제 5자리수, 6자리수 계속 무한대까지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단 이 원리를 아이가 이해를 잘 하고 있을 때 갑작스럽게 너무 난이도를 높이지 마시고요. 제가 보충 교재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팩토몬스터의 수연산에 있는 교재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런 교재를 하나 사면요. 첫 페이지와 맨 마지막 페이지를 유심히 봐요. 그리고 표지랑 뒷표지도 또 유심히 보고요. 뒷표지를 보니까 메스티안이 눈에 쏙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책을 만든 활용법을 또 보려면 유튜브 동영상을 찾아보면 된다고도 적혀 있고요. 근데 신기하게도 수학은 유튜브를 잘 찾아보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맨 뒷페이지를 펼치게 된 이유가 뒤에 보면 어떻게 연계해서 또 다른 교재를 찾아볼 수 있는지 이렇게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보고 싶은 페이지는요. 이거 한 권을 우리가 하루아침에 다 하기는 쉽지 않은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진도는 하루에 한 페이지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우리가 그 앞서 수 배열판을 많이 활용을 했었거든요. 수 배열판은 100가지의 수, 수의 순서, 홀수, 짝수, 수, 띄어세기, 규칙성 찾기 등의 개념을 이해할 때 쓰이는 유용한 교구입니다. 네, 100판이라고도 부르고요. 우리 만지는 수학하고 차이점은 여기는 0부터 시작해서 99까지 간다는 거. 근데 숫자의 개수는 100가지, 네, 100개라는 거. 그리고 제가 좀 전에 타워링을 가지고 새롭게 수를 표현했잖아요. 그게 일종의 다양한 고대의 수를 표현하는 방식과 비슷해요. 예, 바빌로니아의 수 또는 이집트 수,
우리가 여기서 어떤 수라고 규칙을 내었는지 당장은 확인이 안 되지만 계속해서 수의 원리를 찾아서 연구하고 쳐다보면 이해가 이제 될 때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숫자가 인도 아라비아 수입니다. 나라마다 다양한 수들이 있지만 현재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인도 아라비아 수를 사용합니다. 다른 나라의 수와 비교하여 그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예, 이 수학 문제집인데 설명해 보세요 하고 지금 백지가 아주 넓게 되어 있죠. 수학도 이제 갈수록 스토리텔링식의 토론식 그런 방법들이 많이 적용되고 있어요. 이 고대의 수를 가지고 이제 특정한 표현을 해서 이거는 그냥 단순한 1대1 대응의 숫자를 세워서 수를 표현한 것과 비슷하죠? 네. 그 다음에 이런 걸로 넘어가면 조금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은 스토크 규칙 한번 볼게요. 스토크를 많이 접해보신 기억이 나실까요? 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대부분 다 그럴 거라는 예상하에 한번 천천히 볼게요. 보기는 9칸의 격자칸의 가로와 세로 줄에 서로 다른 과일이 들어가도록 한 퍼즐입니다. 주어진 16칸에 빨강, 파랑, 초록, 노란색이 서로 다른 색이 한 번씩 들어가도록 동그라미에 알맞은 색칠을 해보세요. 자, 지금 이제 이 16칸에 인접해 있는 곳에 어디든지 동일한 색깔이 겹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뒤에 가니까 이렇게 지금 색깔 칩이라고 붙어 있는데 떼서 쓸 수가 있어요. 이걸 떼서 여기다가 올려도 괜찮고요. 아니면 이제 이런 걸 빠르게 잘하는 친구들은 굳이 색칠도 안 하고 그냥 말로 답을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스피드하게 논리적 사고를 하는 친구들입니다. 여기는 무슨 색이 올까요? 했을 때 빨간색이라고 대답하면 안 되겠죠. 예, 그러면 나머지 세 가지 색깔 중에서 어떤 한 가지를 얘기하면 돼요. 그리고 최대한 대각선이나 가로, 세로로 그 색이 겹치지 않도록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저희가 여기 이 페이지를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이 책이 없으신 분들은 안 사셔도 돼요. 그냥 연습장에 가로 4칸, 세로 4칸, 총 16칸의 그림을 그리시고요. 우리는 만지는 수학 교구 가지고 활용을 하면 됩니다. 이게 우리 수쌓기 나무라고 하는 건데요. 빨간색 4개. 이제 색깔별로 4개씩 꺼내 놓는 거예요. 지금 이 활동은 숫자를 모르는 저유와 아가들하고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빨간색 꺼내보세요. 뭐 초록색 꺼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처음에 개수를 많이 하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세 가지만 써볼까요? 색의 3원색인 빨강, 노랑, 파랑 가지고만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수도쿠의 원리에 맞춰 이제 겹치지 않게 놔두는 거예요. 수도쿠 퍼즐을 한번 제가 다시 읽어봐 드릴게요. 수도쿠는 가로, 세로의 정사각형 칸에 숫자가 겹치지 않도록 서로 다른 숫자를 채워 넣는 숫자 퍼즐 게임입니다. 18세기의 스위스 수학자 레온하르트 오일러가 고안한 마방진 게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자, 이 스토크 원리 이해가 되실까요? 가로, 세로 이렇게 겹치지 않게끔 놔두는 거예요. 여기 지금 9칸이 되어 있으니까 저희도 9칸으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여기는 숫자로 했는데 저희는 쉽게 색깔로 먼저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에게 서로 같은 색이 옆에 있지 않도록 색깔을 한번 바꿔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 됐나요? 네. 그럼 이제 하나 더 숫자를 이어보겠습니다. 정사각형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다른 종류의 색깔도 하나 더 넣었어요. 이제 개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정답을 맞추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방식을 제가 앞서 보여드렸으니까 아이랑 한 번씩 해보세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한 줄씩 이렇게 밀어 넣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가 이걸 좀 잘한다면 이제는 색깔이 아닌 숫자를 이제 이런 걸 찾아가지고요. 우리 만진수학의 이 100가지의 숫자를 우리가 잘 찾아서 1부터 16을 찾아낼 수가 있잖아요. 1부터 16이 아니라 이제 종류별로 요거는 조금 숫자가 모자랄 수도 있겠네요. 네, 2세트여야지만 가능한 경우가 될 수도 있어서 일단 색깔로 한번 도전해 보세요. 최대한 옆에 있는 색이 겹치지 않도록. 자, 여기서 얘가 어떻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죠?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같은 색이 옆에 이어지지 않도록. 네, 지금 이제 제가 즉흥적으로 해봤는데 정답인지 나중에 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이랑 한번 활용해 보세요. 그 다음 수도크 퍼즐 해서 보기와 같이 가로줄과 세로줄에 1, 2, 3이 한 번씩 들어가도록 빈칸에 알맞은 숫자를 써보세요. 네, 여기에 이제 빈칸이 하나, 둘, 셋, 넷. 이 안에서 지금 1, 2, 3을 하나씩 찾아서 써 넣는 그런 게임이에요. 요거를 우리가 숫자를 바로 펜으로 적어도 되지만 우리는 만지는 수학 가지고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이번에 수학 연산 스터디를 준비하면서 이 수사키 나무를 항상 그냥 눈에 잘 띄는 곳에 놔둬요. 그리고 이걸로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계속 생각하게 되거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여기서 숫자를 찾아야 되니까 답이 뭔지 머릿속에 떠올라도 빨리 이 숫자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일단 한 자릿수를 찾아야 되겠죠. 1, 2, 3을 찾아야 되는데 한 자릿수는 무슨 색깔에 있을까? 이거를 우리가 계속 이 수사키 나무를 만지다 보면 빨간색과 파란색 속에서 한 자릿수가 나온다는 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1, 2, 3이라는 숫자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 끝자리가 큰 자리는 얼른 이렇게 치워둡니다. 끝자리가 3으로 나온 이 숫자를 돌려서 얼른 3을 찾아내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한 3은 지금 한 번 두 쓰였으니까 한 번 더 써야 되고 그 다음에 2가 지금 없죠. 2를 3개 찾아야 됩니다. 2는 빨간색과 파란색 속에 숨어 있어요. 제가 얼른 찾아볼게요. 끝자리가 2로 끝나는 블럭을 찾고 돌리면서 지금 작은 수를 찾아내는 겁니다. 네, 숫자를 빨리 찾으려면요. 어떤 색깔에 이런 한 자릿수가 숨어 있는지를 빨리 연상을 해내고 그 다음에 이 수쌓기 나무의 원리에 끝자리가 다 동일하다는 걸 기억해서 이를 찾았어요. 우리 이 만지는 수학에서는요. 한 자릿수를 나타내는 색깔이 빨간색과 파란색이에요. 근데 지금 이를 3개 찾아야 돼요. 모자라겠죠? 빨간색에서 이를 한 번 더 찾아도 모자랄 것 같아요. 제가 찾을 수 있는 수를 다 찾았습니다. 그러면 모자라는 이 하나는 이런 그냥 숫자 스티커를 활용해서 일단 여기 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는 1, 2, 3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 다음 여기 1, 3, 2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가 3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2가 되어야 되고요. 잘 보이실까요? 그럼 2, 1, 3이 돼서 여기는 3이 들어갑니다. 자, 이게 숫자가 너무 커다랗게 보여가지고 이 빈 공간에 지금 잘 보이시려나요? 네. 치워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1, 2, 3, 그 다음에 1, 2, 3, 그 다음 3하고 2, 1 이렇게 숫자가 찾아지는 거예요. 숫자랑 친하게 지내려면요, 머릿속에서 계속 숫자를 연상을 하면 좋아요. 뭔가 마음에 드는 걸 우리가 계속 생각하게 되잖아요. 계속 생각나는 그건 좋아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실 때, 네, 예를 들어 제가 아이가 어떤 책을 가장 좋아하는 것 같아요? 라고 물으면 엄마들 중에는 모르겠어요.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는 특별히 좋아하는 책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자세히 아이를 들여다보면 어떤 책의 내용을 계속 얘기하는 그런 책 하나가 있을 수 있어요. 또는 이렇게 하나의 영역에서 숫자를 계속 얘기한다던가 또는 과학을 계속 얘기한다던가 계속해서 뭔가 반복하는 그건 아이의 강점 지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스토크도 우리 만진 수학 가지고 응용해서 한번 해보면 좋고요. 우리 만진 수학이 이제 블럭의 개수의 한계가 있잖아요. 좀 전처럼 숫자가 모자랐었어요. 그때는 이런 숫자 스티커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그냥 하나 숫자 떼서 붙여서 이건 이다 라고 얘기해도 좋고요. 제가 앞서 오늘 타워링에 고리를 가지고 연산하는 색다른 방법을 보여드렸는데 그게 어떻게 이런 원리를 쓸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고대에서 표현했던 이런 추상적인 문양으로부터 논리적인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 가지고 연산을 이루어내는 방식들이었어요. 우리 수학은 알면 알수록 흥미로운 과목입니다. 그렇게 아직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수학은 마냥 어렵다, 재미없다, 지루하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만 가지면 평생 그 부정적인 생각에서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엄마들이 아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태어나는 그런 기분을 가진 적이 있잖아요. 그와 같이 이제 엄마에게 수학은 친숙한 과목이 되길 바래요. 아이가 수학을 좋아했으면 하는 그 바람이 엄마도 진심으로 이어져서 엄마도 수학이 재밌어 라고 해야 그 진심이 전달되는 겁니다. 그렇게 진심이 이어지면요, 이 만지는 수학 교구를 저절로 계속해서 만지게 되더라고요. 아이가 이 수학 교구를 열심히 만지고 놀고 나서 깔끔하게 정리를 안 한다고 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어릴 때는 이걸 계속 다양하게 가지고 놀다 보면 정리하는 것보다 가지고 노는 시간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조금 이제 환경이 헝클어진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다가 나중에 고유화가 되면요. 그때가 대략 한 6세, 7세, 8세 8세가 되면 확실히 스스로 정리합니다. 엄마 내가 정리할게 하고 정리를 하는데 그 기다리는 그 시간이 좀 길게 느껴질 수 있지만요. 나중엔 아이에게 수학의 흥미를 흠뻑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교구였다는 걸 확실하게 체험하는 그 순간이 오실 거예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동일한 수화 연산이라는 주제로 색다른 활용법을 준비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11시가 다 돼가네요.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봬요.